이제 그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의 어떤 그 기조가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의 큰 변화 기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전문 기업 500개를 2025년까지 양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500개 기업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거래소의 운영이라든가 등등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지금까지 사고로는 그 500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대략 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은 그 국내 국내 토종 스타트업, 죠? 그리고 국내 토종 스타트업에서 발행한 K코인에 대해서 좀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거래소, 특히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외형적인 시총을 따져서 하는 그런 과거의 관행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총 따지지 않고 미래 비전, 그죠? 미래 비전과 또 생태계의 유무, 예, 제일 중요한 게 생태계이죠. 그래서 생태계가 확실하게 확보된 K코인에 대해서는 시총 규모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렇죠?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상장을 시켜서 어, 그 원화마켓에서 황금성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개발 자금이나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조달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500개 전문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누차 이제 천명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 28일 날이죠. 28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그 블록체인 그 당이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한국의 희망당이 창당이 됐죠. 그건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죠? 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념 떠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는 어떤 그런 거, 또 블록체인의 어떤 기치가 있잖아요.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효과잖아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당이 창당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환경적인 거 인식이 변한 환경이 변하고 그다음 이제 정치권, 정부, 그다음 원화마켓 거래소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의 인식의 변화, 그죠?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개인이나 누군가가 그 틀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하나의 물결이 이렇게 예? 그 바뀌는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동시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은 진취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진취로 발전적으로 가게 돼 있고, 물론 잠시의 퇴분이 있었지만 영원한 퇴분은 없어요.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시점은 이 블록체인 산업의 하나의 큰 전기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전환기.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을 이해하시면 어, 그림이 보이죠. 앞에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 기대감, 뭐 그다음 또 실망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제 오늘 8월 30일 기점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 뭐랄까 연상해보고 그려보고 뭐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저는 그게 더 값지고 이게 에, 그 앞으로 남은 2023년도 한 4개월이 굉장히 좀 이제 좀 힘이 들어가는 그죠? 날씨도 선선해지지만 굉장히 그 기운이 차는
그런 4개월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2년 내내 기대했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예, 수없이 반복됐지만 그렇죠? 어,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저희 아메시지 글쎄 제가 주변에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오면서 많은 제 주변의 기업들이 포기했어요. 어, 진짜로. 네. 포기할 수밖에 없죠, 뭐.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아메시지도 뭐, 이렇게, 어, 그런 과정 속에 오로지, 어, 그동안 해온 그릇이 너무 커,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 진짜 버릴 수도 없고, 그쵸? 참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냥 현재 시점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분명히 결과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에 또 할 일이 많아요.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하는 그 시점에 이르다 보니까, 참, 어, 그, 자긍심도 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원님들 힘내시고요. 지금 이제, 상장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분이 그 12월 전에 무조건 된다는 얘기 그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정황으로 볼 때 한다면 예측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예측과 기대를 해본다면 12월 이전에는 뭔가 이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뭐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이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게 된다면 아마 12월 전에는 뭐 참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월 이전에 많이 좋은 소식이 온다면 그게 끝이겠냐 하는 겁니다. 뭐 제 예측으로는 12월 이전에 만일에 진짜로 그 우리 아메스지의 진짜 비트코인이 상장이 되냐 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갖춰졌다는 어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메스지 비자코인이 만일에 원화마켓에 상장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시발점, 첫 단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4년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가 이제 눈앞에 선한 거죠. 선한 겁니다. 많은 준비를 해놨고, 그죠? 이제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준비도 돼. 해놓은 것도 많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충분히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제 올 4개월을 기대해 볼 만하면서 또 2023년에 펼쳐질 그 앞으로의 어떤 전개되는 상황을 그려보면 아주 가슴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힘내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물론 아메스티 코리아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생태계를 개발하고 하는 거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새롭게 탄생한 그 플랫폼이 이제 인커버 바이오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자 MSG가 시키면 쇼핑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생각하기에 뭐가 생각나니까 예, P2P몰을 생각나시죠? P2P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새로운 모델의 쇼핑몰이 탄생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그런 그 중앙집권화된 그런 그 중간 거래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쇼핑몰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간 거래자가 없이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탈중앙화된. 예. 그냥 웹 3.5 시대의 완벽한 그냥 그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예, 극과 극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카브 바이오 플랫폼은 뭡니까? 이 두 개의 중간점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중간점에. 예. 근데 그럼 어떤 거냐? 중앙 집중화도 돼 있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어 P2P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도 같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이게 토큰 이코노미 들어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기존과 지금 새로운 웹 3.0 모델의 그 중간점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입의 그 플랫폼이에요. 그 타입의 그것도 이제 굉장히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왜냐면 어, 이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걸 빼버리면은 충분히 옛날에 많이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옛날에 전통적 방식 웹 2.0 방식의 그 플랫폼인데 거기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렇죠? 그 안에서 토큰 이코노믹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 그래서 옛날 이게 기존의 쇼핑몰들은 어떤 거냐면 카드 결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코인 결제가 없죠. P2P몰은 오로지 코인 아니면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P2P몰은 피지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개인 간 거래니까 코인 아니면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지금 인카브 바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중간 지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지사, 예, 뭐 카드 결제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고 그러면서 뭐요? 코인 결제도 붙일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메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 중에 대부분 NFT 갤러리도 다 P2P몰이잖아, P2P잖아요, 우린 다. 메타버시티 교육 플랫폼도 P2P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 코인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플랫폼이면서 그 안에서 토큰 이코노믹이 돌아가는 뭐 요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플랫폼이 두 개가 인카브 바이오 플랫폼에는 플랫폼 안에는 두 개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제 대리점으로 들어와서 대리점장들의 폐쇄몰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된 상태인데 그냥 바로 고객하고 접점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는 이미 이제 오픈돼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 두 번째 그 센트럴라이즈인데 고객과 바로 접점해서 거래가 되면서 토큰 이코노미 들어가는 블록체인 기반 그 플랫폼은 지금 이제 이제 2차 개발 중에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아메스지 비제트가 바이오 쪽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또는 이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지금 이제 그 인카바 바이오 플랫폼에 지금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올라올 거예요. 많은 제품들이 올라올 거지만 지금 현재는 셀뱅킹이죠. 셀뱅킹이 지금 제품으로 쭉 올라와 있죠. 셀뱅킹.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요. 어떤 분들이 이거 뭐 그 시술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막 회사가 막 이렇게 하는 좀 국내에서 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 이거는 셀뱅킹이거든요. 셀뱅킹을 제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셀뱅킹인데 하는 사람들이 하나서 뭐 해줍니까? 그 바이오 쪽에서 서비스로 시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품은 셀뱅킹이에요. 셀뱅킹. 예, 셀뱅킹이 하는데 뭐 1년 하느냐, 3년 하느냐, 5년 하느냐,
또 40년 하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뭐 1회냐, 3회냐, 5회냐 이렇게 시술을 서비스로. 뱅킹한 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뱅킹한 거를 왜 뱅킹을 합니까? 결국 필요할 때 쓰려고 뱅킹하는 거거든요. 그럼 뱅킹한 거를 내가 쓰고자 할 때, 쓰고자 할 때 그 시술 서비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해외 쪽에서 많은 이제 의료 관광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 관광은요, 이 국가에서도 그냥 이렇게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 왜냐면 외화벌이가 되잖아요, 외화벌이가 일단은 외화벌이가 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법률로 주기세포 시술을 하느냐 마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통제를 그러니까 법의 범위에 벗어나요, 그분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아미스 비제트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임상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슨 임상이냐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많은 줄기세포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술이 좀 이제 떨어지는 상태,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가면 3년, 5년으로 거슬러 가면 지금의 기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좀 예를 들어 NK 세포 같은 경우, NK 연혈세포 같은 경우에 그 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왜 순금에도 99% 순금 있고 뭐 18K, 14K 막 이렇게 순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NK 면역세포도 순도라는 게 있어요. 순도가. 줄기세포가 만약에 15개가 있다면 15개 중에 그 NK 세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순도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어떤 지금 유명한 어떤 인데 내가 실명 거르지 않지만 그 NK 세포 순도가 거의 50%를 안 넘어요.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그런 데들이 있어요. 50%를 넘질 않아요. 그 순도가 작다는 건 뭐냐? NK 세포는 실제로 암세포를 추적을 해갖고 암세포를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NK 세포는 당연히 순도가 높으면은 암세포를 파괴시켜주는 어떤 그런 힘이 강력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순도가 떨어지니까 50%도 안 넘으면 떨어지니까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절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생각이 고착이 돼 있어요. 우리 가상자선생 얘기하면 다 사기들만 있었어 하니까 너나 나 지금도 다 사기야 이렇게 인식하는 건 똑같은 인식이거든요. 근데 아닐 수, 시대는 변하고 기술도 바뀌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는 인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가상자선 세계도 그렇지만 줄기세포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아메스지 비제트가 시작을 할 때는 그 정도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어, 옛날 같이 그랬다면 아메스지 비제트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겠냐? 안 하죠. 달라진 모습, 그죠?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 거의 순도가 95% 이상 가니까. NK세포 같은 경우 95% 이상 가고. 그다음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이 배양 기술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뭐 지방 골수 뭐 제대열 이렇게 했잖아요. 지방 골수 제대열 다 해봤어.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다 나왔어. 예. 골수는 채취가 힘들고 배양도 힘들고 등등등. 그러니까 골수에서 한 사람들이 뭐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해갖고 지금은 이제 지방주기세포 쪽으로 딱 가닥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제대열 지방주기세포, 골수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기는 골수에서 하고 여기는 제대열 뭐 너무나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게 다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제대열도 뭐 골수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방주기세포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통계 자료가 다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앞전에 많은 것들이 그런 시행착오들이 발전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블록체인 세계도 똑같은 모습처럼.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 그 기술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도달을 한 거죠. 물론 앞으로도 또 발전을 해나가겠죠. 무한 발전해 나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만 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다르냐 하는 것을 그런 임상인 거죠. 그런 임상. 예, 오늘도 뭐 이제 또 저기 계속 이제 일정 스케일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지금 한 달 동안에 그 하셨던 분들이 결과가 너무 놀라워요. 결과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결과가 놀라운 걸 보면서 저는 뭐 MSG 비제트가 이걸로 사업을 해서 엄청난 어, 뭐 수익을 창출해 그런 기대감은 없어요. 그런 기대감은 어, 얘는 무슨 기대감이 있냐면 나 이제 앞으로 병 걸려도 걱정이 없겠네. 예. 우리 주변의 친인척들, 우리 가족들 무슨 병에 걸려도 이제 걱정 없겠네. 뭐 이런 안도감 있죠. 이런 안도감. 예. 그게 더 커요. 예. 돈 버는 것보다도 그런 안도감이. 예. 그래서 참 그 제가 그런 안도감을 가질 때는 그죠. 얼마 전에도 저희 가족 중에 뭐 이상하게 정밀 검사 받아봐라. 정밀 검사 나올 때까지는 완전 초긴장이에요. 자, 한 1, 2개월 동안은 완전히 막 이제 그 초긴장입니다. 근데 당에도 이제 결과가 그게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이제 치료를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겪잖아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겪잖아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이 될 수도 있고 겪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야, 그래도, 이게 어떤 병에 걸려도, 야, 그래도, 어떤, 뭔가 대책이 있다면, 그렇죠? 대책이 있다면은, 그보다 마음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전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측면에 안도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비트코인이 상장이 안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건강을 갖다가 어떤 병이 걸려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선될 수 있는 뭔가 방책이 저는 뭐 코인 상장되는 걸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쵸 건강 다음에 무슨 사업에 성공이고 있는 거죠.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데 사업은 아무리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 아메시스 비제트가 참 기회에 그또 어쩌다 하려다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하게 됐던 것도 그것도 또 하늘의 뜻이 아니겠냐. 예, 두 마리 토끼를 지는 것이 좋잖아요. 건강과 경제력. 그죠? 아메시스 코리아의 어떤 블록체인 사업을 경제력을 갖다 주고 아메시스 비제트의 그 바이오 사업은 뭡니까? 건강을 갖다 주고 뭐 얼마나 그 아메스지 그룹은 참 진짜 세상에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비제트에서 줄기세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 자신도 줄기세포는 그냥 저 뒷전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 뒷전에. 예, 그냥 까마득히 나하고는 관계없는 저 뒷전에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줄기세포 쪽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 제 옆에 딱 그게 와 있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이 아메시스 비제트의 그 줄기세포 사업 물론 거기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어요. 어떤 논리냐면 이 줄기세포 시술은 뭐 매일 맞을 수가 없어. 그죠? 매일 맞을 수가 없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럴 필요도 또 없는 거야. 그럴 필요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굳이 필요하다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중간에는 이제 뭐 주기습 한번 맞았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이게 영생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획기적인 게 있단 말이죠. 어, 뇌
뇌를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보호해주고 뇌 영양제, 지금 브라셀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계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다음 여성들 그 갱년기 들면 제일 문제가 호르몬 문제거든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그냥 그 여성들의 그 힘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제 파워뱅이라는 그 호르몬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세포,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산, 인셀라 90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막 세계적인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이렇게 하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는 뭡니까?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거죠. 복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치약도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죠. 일반 치약하고 다르죠. 우리 그 이미 통계 나왔잖아요. 치주염이 있고 이제 그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암이라든가 이런 그 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왜 이 세균이 다 그 몸으로 가고 그래서 그 이미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일반 치약 가지고는 잘 안 되죠. 어, 좀 약간 특수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카브 연구소에서 그 특수한 기능이 있는 그런 치약을 이번에 이제 생산했잖아요. 바이오 치약을.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가격이. 예. 근데 그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일상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구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냥 일상하는 그 치약을 쓰므로 해서 그 그냥 구강 관리가 돼버리니까 그냥 구강 관리 자체가 이게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기 중인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또 올라가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바이오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이 바이오 플랫폼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런칭해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다 얘기 못 드립니다. 근데 런칭이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플랫폼, 굉장히 고무적인 적.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뭐 비저부터 플랫폼은 뭐 국내용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전 세계에 이제 가면서 각 나라별 지사를 만든다든가 뭐 지점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우리 플랫폼 펼쳐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카이브 바이오 플랫폼에서도 지금은 이제 코인 결제를 지금 안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원화마켓 상장이 된다 하면 되고 나면 바로 거기다가 코인 결제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 이제 그 비자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원분들 상담되면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주기세포 주기세포 시술 받고 또 좋은 건강식품 먹고 또 약간 좋은 제품 많아요 이제 지금 대기 중인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건강도 같이 이제 얻어가실 수 있는 제가 오늘 무슨 제품 설명하려고 오늘 강의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플랫폼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플랫폼. 우리 아메스 코리아가 개발한 플랫폼,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그 플랫폼의 가치는 때로는 뭐에 의해서 나오나요? 그 플랫폼에 들어있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플랫폼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있는 제품이 다 별볼일 없는 무슨 그런 쓰레기 같은 제품들만 있다면 플랫폼의 가치는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카네기몰 그것도 해놨더니 거기 좋은 가맹점들, 좋은 제품들 막 올라와야지 카네기몰이 빛이 나는 거고요. 우리 메타버시티 만들었는데 거기에 좋은 강의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우리 NFT 갤러리에 좋은 예술품들, 콘텐츠들이 올라와야지 플랫폼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카브 바이오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빛이 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획기적이고 좋은 제품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세계적인 제품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그 제품을 홍보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분명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왜 갑자기 왜 회장님이 갑자기 무슨 제품 선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퀘스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만든 플랫폼에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훌륭한
그 제품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상장과 관련된 어떤 좀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불어서 아메스 미래 비전, 또 우리 국가가 전 세계 대한민국을 이전 세계 블록체인 웹3 쪽을 선도하려면 정부나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거래소라든가 우리 또는 스타트업들이 어, 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어, 뭐 육성하기 위한 그 활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돼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무슨 제안을 드렸냐면 이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지 말고 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하는 건 많아요. 근데 그 기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결국은 꽃은 가상자산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는 가상자산이지 블록체인 기술을 팔아서 하는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세계를 동시 육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상자산, 우수 가상자산 선발, 그런 걸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블록체인 기술을 선발하는 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상자산, 우수 가상자산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생태계. 그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서 결제 수단을 쓰는 그 가상자산. 그거 선발 같은 걸 좀 하자 했어요.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제 바란스가 맞아. 예, 그동안은 그냥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파고드니까 이건 제껴놓고 생태계하고 가상자산 제껴놓고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불균형이죠. 동시 같이 가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생태계와 그 가상 동시 같이 가야 되는데 그죠? 예, 크게 균형이 안 잡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 생태계하고 가상자산 요거를 평가. 우리는 그동안 거래소에서 평가 심사만 의존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권이든 뭐 협회든 생태계 요거 평가하는 거 그거를 그냥 1년에 2번 하든 3번 하든 10번 하든 그거를 해갖고 거기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거기서 대통령상 받은 국무총리상 받은 과기부 장관상 받은 그런 것들은 저 그냥 왜 평가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원화마켓에서 그냥 자동 상장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어, 예.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굉장히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이렇게 지금 근데 그거를 하는데 과연 거기 그 참여를 누가 할 것이냐? 야, 정부에서 과기부 같은 데가 주도하면 너무 좋죠. 예? 과기부가 아니면 뭐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또는 협회들 많잖아요. 블록체인 학회 협회 뭐 이런 데들이 같이 해서 더더욱이 좋죠, 그렇죠? 그거 해야 된다, 이게 그거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은 제 얘기를 같이 공유하셔갖고 빨리 좀 진행되게끔, 진행되게끔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메스 비제트의 그 바이오 사업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월 달 강의는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9월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